사람들은 왜 금을 귀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무의식에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왜 하필 금일까요? 왜 하필 금이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있다고 5,00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냐? 이거는 5,000년 동안 그냥 써왔기 때문에 라는 역사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이 단순히 이뻐서도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거의 10분 안에 할 수 없는 강의인데, 이거는 단순한 이유에서도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이유예요. 지금도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자산인 이유는 10분 만에 끝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로서의 이제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래와 가치 저장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있어야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데 교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교환을 못하면 그게 무슨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치가 똥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라고 믿고 갖고 있을까요? 자산으로 갖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무조건 둘 다 지녀야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이제 어학사전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타내냐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면 그리고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해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낸다, 교환한다, 거래 수단으로서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사물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건 얘가 얼마냐, 원화로 따지면 얼마냐, 뭐 몇 원이냐, 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달러로 따지면 1달러냐 2달러냐 그 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교환은 뭐 말 그대로 교환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화폐는 뭘로 쓰여 있냐면 화폐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교환의 수단이라고 써 있어요. 화폐에는 가치 저장이라는 수단이라는 게 안 써 있어요. 이거 네이버 치면 나오는데, 자,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면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화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화폐라고 검색을 하면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과 화폐는 다르다. 돈은 이 가치 저장의 수단과 거래의 수단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예, 이제 뭐 몇 번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 다시 적겠습니다.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래 수단으로서의 그 속성을 가지려면 분할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랑 100원짜리 동전이랑 이렇게 해서 100원짜리 동전 10개는 이 동전 10개는 지폐 하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 한 장을 내고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지폐 하나를 내도 동전 5개를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이라는 걸 돈으로서 쓴다고 하면은 금은 자르기가 쉬워요. 그냥 벤치로 자르면 잘려지거든요. 뭐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할성이 좋으니까 동전 형태로 이렇게 세공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분할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매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세 가지 속성이 필요해요. 첫 번째 희소성, 두 번째 불변성, 세 번째 안전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희소하지 않으면 갑자기 소금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소금이 너무 많아져서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소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이 소금으로 재산을 축적해놓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불변성. 그러니까 소금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재산으로 소금을 축적해놨는데 홍수 한번 나니까 다 사라졌어요. 내 모든 재산이. 사람들이 이러면 이거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쓸까요?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성. 우라늄 같은 거라고 칠게요. 희소하고 불변해요. 근데 우라늄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네, 위험하겠죠. 뭐 수소 같은 거, 뭐 헬륨, 뭐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수은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희소해야 되는데 인간이 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작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기술 발전만 이루어지면은 그냥 걔는 가치가 똥값이 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칠게요. 다이아몬드 얘는 만들 수 있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인간이 이 다이아몬드랑 진짜 완전히 100% 동일한 성질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기술 발전이 있어서. 희소성? 뭐 나름 희소하긴 하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소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찾으려면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원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소들 중에서 그러면 위험한 거 빼고
그 다음에 변하는 거 빼요. 그리고 희소하지 않은 거, 희소성 없는 거 다 빼요. 다 빼면 뭐가 남냐면 여기 이제 그 금속류 중에 이런 게 남습니다. 귀금속이 남아요. 뭐 금, 팔라디움, 백금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분할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할성. 거래수단으로 쓰는데 예를 들면 백금 같은 거는 얘는 녹름점이 너무 높아요. 재련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얘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기도 애매해요. 그 사람이 거스름돈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 갖고 있으면 내 거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 잘라줄 수가 없잖아요. 녹름점도 너무 높고 재련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면 결국에 금이랑 은만 남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5,000년 동안 금이 돈으로서 쓰여왔던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이유예요.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유일한 자산이 금과 은밖에 없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비트코인이 나와서 뭐 안전하고 희소하고 불변하고 분할도 잘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 돈이 꼭 가져야만 하는 네 가지 속성, 희소성, 안전성, 불변성, 분할성,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면 돈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다음에 백금도 가능은 해요. 예. 이 분할성이 좀 안 좋다 뿐이지 잘리면 다 잘리거든요. 예. 잘리면 다 잘리고 녹름점을 높게 잡으면 또 재련이 되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후보로 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기에 국가가 뭘 돈으로 쓰느냐, 쓰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진짜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금본이 제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은본이 제일 때가 있고 어떨 때 심지어 백금본이 제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쓰거나 이 두 개를 쓰는 복본이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이나 백금, 뭐 백금은 조금 여기서 살짝 이거 분할성 때문에 애매한데 금이나 은이 5,000년 동안 가치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이뻐서 뭐 은은 지금 산업재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건 뺄게요. 그럼 그냥 단순히 금만 봤을 때 단순히 뭐 이뻐서 뭐 아니면은 뭐 산업재로 좀 쓰여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물질계에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리도 돈이 되지 않나요? 아, 구리가 돈이 됐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동화로 썼는데 구리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부식이 됩니다. 부식되고 변색되고 좀 은은 변색은 되지만 걔가 막 부식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구리는 좀 부식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양이 정해져 있긴 하죠. 한정되어져 있긴 한데 희소하진 않다.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가 좀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리나 백금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따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